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에는 모두가 숨죽여서 하나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본장 내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들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제가 어디 게시글 에서 봤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약간 우리 축구 보듯이 어떤 펍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탕 터졌을 때 막 환호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여전히 부동산의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은 진짜 주식의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다들 기다리면서 본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그 기대에 다행히도 부응해 줬습니다. 근데 뭐 볼만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살짝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먼저 브리핑용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줄면 당연히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0.5%씩 하락했고요. 테슬라 1.6%, 엔비디아 0.5%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장중에 계속 공방전을 거듭했는데 엔비디아 잠시 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는 쭉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조금 파란 빛으로 가득한 건 이 옥타의 영향이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는 했는데 그게 본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거 AI 또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전망을 살짝 고개를 들게 했었죠. 자, 어찌됐든 전반적인 분위기 이렇게 조금 식었었던 이유들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타코 트레이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제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타코 트레이드.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치킨 마냥, 겁쟁이 마냥 도망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일단 뭐 완전히 상대를 공포심으로 최악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차피 좋게 합의를 하지 않느냐라는 걸 두고 일각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 타코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차피 물러날 거니까 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돼라고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번에 실제로 CNBC 기자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타코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열받죠. 나를 치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치킨이 아니라 네고시에이션, 그게 바로 협상인 겁니다 라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 이 사람이 치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always라는 얘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뭔가 관세나 어떤 위협적인 그 변화구를 던졌을 때 야, 이거 어차피 그냥 그거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이후를 우리가 좀 대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에서는 숫자만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바클레이스에서는 지금 어쨌든 리스크가 좀 줄어든 건 맞으니까 좀 더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트럼프의 변동성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항상 치킨처럼 행동할지 언젠가는 갑자기 투사가 돼서 진짜 뭐 끝까지 싸움을 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5주 연속 미국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수급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달러도 지금 99까지 내려온 게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는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시장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해지 수단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던 금과
원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잘 안 떨어지죠, 이 정도면. 계속해서 해지 수단으로서 기대감을 얻고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유 가격도 지금 굉장히 낮은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아놓자라는 게 시장의 어떤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벤트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외에 볼만한 이벤트들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연준 의사록 기대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행동하겠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왔고요.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4.484 정도면 여전히 높은 구간이다,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펙의 회의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계속 그냥 자발적 감산을 이어가자.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저런 공방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갑자기 증산을 할 가능성도. 너무 저렴하니까, 유가가 너무 싸니까 우리는 살아야겠다 하고 그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럴 때 생산량 늘리면 다 같이 죽는다. 진짜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눈치 싸움을 오펙에선 지속하고 있고 어쨌든 그게 잘 합의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비트코인 컨퍼런스 JD 벤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하려는 거 달러를 오히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나 하고 살짝 박스권 하단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벤트들도 그냥 조용하게 흘러갔던 하루였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는요. 그래도 이게 사실 종목 얘기긴 한데 시장에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봤던 인상적으로 남았던 지표가 저는 소비자 신뢰 지수였거든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80을 예상했는데 98까지 올라섰잖아요. 이게 관세 한번 유예하니까 진짜 투자자들의 자신감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구나. 그래서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싶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베크롬비라고 부르는 에버크롬비 앤 피치 종목이 테리프 관세로 인해서 아웃룩 전망을 깎았습니다. 가이던스를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1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또 음봉이 엄청 길게 나온 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없었으니까.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의류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던스를 깎았는데 여기는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네요. 그러면서 주가가 1.6% 상승했는데요. 어쨌든 가이던스 내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없는 최근의 움직임이었어서 시장이 소비재에 대해서, 소비 심리에 대해서 확실히 자신감을 좀 되찾았구나라는 함의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봐야 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처럼 맵이 색깔이 별로 뚜렷하지 않죠. 흐릿흐릿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약보합, 강보합 그 안에서 거의 거래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빛나는 종목들 여기 G 버노바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AV고 그러니까 브로드컴까지 이런 종목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엔비디아만 잘 나오면 우리도 될 거야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취 매매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제목부터 딱 긍정적이죠. 점프 73%. 이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 그것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73% 늘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일단 숫자는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EPS가 사실 중요했던 건 아니죠. 과연 그 중국에 팔지 못했던 H20이
얼마나 큰 타격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55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공시를 했었고 그때 주가가 한번 출렁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발목을 좀 잡기는 했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H20만 아니었으면, H20만 잘 팔았으면 손실이 날 이유가 없었다. 한 4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개를 했고요. 거기다가 그거 잘 팔았으면 매출도 25억 달러 붙었을 것이다. 합쳐서 한 7, 8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더 벌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듣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역시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뭐 엔비디아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저는 마진율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60% 정도의 마진율을 기록을 했는데 H20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무려 71%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제조업체잖아요. 그 칩 하나에 몇 억짜리인데 그거를 하나 팔면 70%를 남긴답니다, 기업이. 진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기업이죠, 진짜. 우리가 엔비디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위력을 느끼게 해줬고 젠슨 왕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래서 주가가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4에서 5%대 상승하고 있고요. 140달러를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간밤에는 확실히 변동이 있었죠. 이게 15분 봉인데 막판에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면서 약간은 좀 휩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 역시나 저버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AI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중동도 열렸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DNA, 미국 AI의 데이터 센터의 DNA는 전 세계에 큰 노 프로블럼으로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 가열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 역시나 포캐스트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C3.ai 오랜만이죠. 이 기업도 오랜만에 스트롱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를 하면서 15% 시간 외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류주나 뭐 소매업종, 지난주에 뭐 월마트 뭐 이런 쪽에서는 가이던스를 내리거나 가이던스를 아예 지워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AI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H20만 팔면 이번에 71% 나올 수 있어. 이것만 팔게 해줘라고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고 세일즈포스나 C3.ai 모두 가이던스를 이렇게 자신 있게 올렸습니다. AI는 걱정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2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블룸버그 발로 6월 12일에 로보택시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6월 말이라고 했는데 6월 12일이면 6월 말도 아니에요. 꽤 생각보다 빠른 일정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블룸버그 발이면 어지간하면 비슷하게 맞겠죠. 그렇게 믿고 주가가 잘 가다가 그래도 간밤에는 좀 거래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도 약간 최근에는 좀 심상치 않습니다. X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빅빌, 크고 아름다운 그 예산안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 근데 이게 뭐 빅할 수도 있고 뷰티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둘 다 크고 아름다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살짝 비판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나오고 나더니 이제는 트럼프랑 약간 선을 그으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왜 그 도지를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한 건데 그 샘 올트먼한테 AI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몰아준 거에 대해서 약간 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서 또 이제 장외 설전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선긋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테슬라에 그만큼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도 시장에서는 크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자신이 있으니까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로보택시 출시일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고 거기서 또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도요타의 투자를 받아서 이 에어택시, 일렉트릭 에어택시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 조비 에이비에이션 그리고 테슬라까지 점점 더 자율주행 시대는 진짜 머지않은 거의 현재에 가까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로는요. 게임스탑 얘기인데요.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산다고 했잖아요. 4,700개 샀대요. 4,710개. 근데 주가는 10.8% 급락했습니다. 요걸로는 부족한 걸까요? 뭐 일단 스트래티지급으로 살려면 훨씬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기대감에 올랐다가 살짝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역시나 게임스탑도 세론 뉴스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시장은 뭐 고요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본장에서는 거의 뭐 거래도 좀 둔화되고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빅 이벤트가 나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일단 뭐 FOMC 의사록이 먼저 발표가 돼갖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졌죠. 뭐 딱히 사실 내용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뭐 볼 건 계속 없더라고요. 네, FOMC는. 네, 뭐 FOMC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계속 지금 트럼프 행정부 지켜보겠다. 예. 기준금리는 좀 더 이러한 것을 늦추겠다. 그러니까 뭐 올리겠다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렇죠. 내리는 것을 내리는 것을 늦추겠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도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3.9%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 그럼 뭐 두 번은 분명히 하반기 때 뭐 경기 이제 매크로 지표만 어느 정도 본인들의 목표치에 오면은 기준금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줄이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내내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 이걸 지금 보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시놉시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휴렉 패커드가 실적 발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고 결국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 외에서 시장이 좀 뭐랄까 좀 강한 좀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S&P라든지 나스닥 모두 지금 갭 하락하기 이전에 그런 지수대로 다 복귀가 이미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분간은 업종별, 종목별 차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실 뭐 FOMC 의사록 말고는 이렇다 할 이벤트도 없었고 사실 FOMC 의사록도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이 얘기를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현재 시간의 주가는 일단 4.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반등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시간외에서. 맞습니다. 4% 정도 상승하는 날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죠. 네.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일단 뭐 주가가 거의 지금 14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예. 최고치가 150달러였거든요. 예. 저희가 뭐 100달러 깨질 때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런 그 얘기, 생각했죠. 그 생각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평가 매수 계속 말씀을 드려갖고 네. 다행히 이제 벌써 올라온 것만 해도 벌써 40%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기저에는 일단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분기 매출이 441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치는 한 430억 달러 정도 생각했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예. 전년 1분기 대비해서는 69%가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69%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어인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단 EPS 같은 경우는 한 0.96달러로 0.93달러에 비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됐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저는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전망치 상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의 매출에서 한 80억 달러 이상 이제 손실을 좀 보긴 했지만은 네. 결국은 글로벌 AI 수요 증가와 신제품 생산 확대가 이를 상쇄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로 이제 AI의 생산하고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 예. 미국 독점에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앞으로도 AI가 이제 글로벌 수요라든지 신제품 생산 뭐 블랙엘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이제 블랙엘 그 차세대 이제까지 나오기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어떤 중국에 대한 매출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런 것은 좀 하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한 450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예상보다 조금 낮은 숫자죠. 네. 예.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455억 달러 있는데 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면은 뭐 플러스 2% 하면 넘어가니까 비슷하긴 하네요. 네,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꾸 이제 전순영 대표가 AI 컴퓨팅 수요가 네.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10배 성장을 할 거다. 음.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산업이 재편돼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전수영 대표가 계속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국을 가서 이제 글로벌 수요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해에 대한 어떤 이제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부각시키는 예, 이유가 어필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AI는 미국 주도가 아니라 글로벌 수요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미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경쟁력을 가장 강화시키려면은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죠. 예. 예, 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젠순영 대표도 그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좋아서 아니 뭐 트럼프가 싫어서 중국을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엔비디아가 살아나가야 될 길,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전 세계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중국을 일단 공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즘 이제 애플하고 조금 이제 사실 비교가 돼요. 애플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은 뭐 트럼프 행정부한테 어떻게 되면 좀 팽당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젠수장 대표의 어떤 저는 경영적인 어떤 리더십도 저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 주가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또 프리미엄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이 하려는 게 사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챗GPT가 나오고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고 그 안에 호퍼 칩들을 계속 넣고 이랬던 과정들이 거의 이제 잘 만들어진 거죠. 시스템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곳곳에다 이식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랑 중국만 하던 그런 활동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에서 열심히 팔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안 좋으면 뭐 시장이 흔들리고 혹은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열리면서 그 이슈가 좀 더 구체화가 된 것 같고요. 뭐 유럽, 뭐 대한민국, 일본 다 같이 이제 AI를 계속 해야겠죠.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 될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DNA, 미국의 AI DNA를 많이 이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글로벌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지금 젠슨왕의 포인트인데 그래도 중국은 또 잡고 싶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쉬움을 좀 토로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나왔던 얘기 중에 중국 쪽에 뭐 반도체 제한이 또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면 엔비디아가 꿈꾸는 그 중국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무역 협상의 어떤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번 제네바 협상 때 사실 상호 관세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90일간 유예하는 동안에 다시 또 이제 협상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하고 철강 부분도 있지만은 그때 부각됐던 게 반도체하고 히토류. 미국 쪽에서는 히토류가 되겠죠. 네. 이제 의약품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나왔고 다양한 게 지금 품목별로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밸류체인이죠.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생산, 그다음에 AI 거기 끝에는 뭐 패키징까지 해갖고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도 월등하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미국은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던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보면 이제 최대한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끄집어낼 것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하이엔드는 아마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결국 반도체라는 게 트럼프는 뭐 아트 오브 딜이거든요. 세일즈를 하겠다. 뭐 중동에서 이미 세일즈하는 걸 보셨잖아요. 똑같이 중국에도 적용을 할 거고요. 일기 때는 가서 이제 보잉이나 비행기들을 뭐 100몇 대를 팔고 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방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사실은 이제 반대 쪽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는 자꾸 이제 서비스 무역을 요즘 이제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산품 무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미국 정부뿐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비스 무역 쪽으로 자꾸 이제 이 관심사가 옮겨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만약에 메타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안 주고서나 만약에 서비스 무역을 만약에 협상을 맺는다, 그럼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무역 협상에서 지금 가장 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다니면서 막 세일즈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죠. 예, 막 했을 때 보면은 가장 많았던 게 자동차,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농산물, 예. 사실 의약품 5가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딱 보시면은 일단 방산하고 항공기, 그다음에 에너지는 뭐 당연히 기존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새롭게 추가된 게 지금 AI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쪽에서도 무역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EU 요즘 보시면 집행위원장 폰데라이더가 얘기한 게 계속 그거거든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페널티 부과하겠다. 맞아요. 예, 규제하겠다. 예. 그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풀어야죠. 어, 그래야 세일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카드가 그렇죠. 맞는 네. 거군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와중에 반도체가 예. 핵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유럽도 지금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지금 본다면은 당연히 젠스왕 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의 그러니까요. 정책에 예. 반기를 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저는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젠슨 왕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구나. 자신 있게. 마치 뒤가 없는 사람처럼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난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돌고 돌아와서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전략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네, 저는 계속 매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매출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거의 한 45% 정도 매출을 이제 상향 조정해서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분기 나온 걸 보면은 뭐 그 이상도 지금 사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갖고 지금 나온 포워드 PR이 지금 30배거든요. 30배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 중에서는 되게 낮은 저평가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전반적인 목표 주가가 지금 168달러예요. 근데 예. 이미 뭐 140달러까지 오긴 했지만은 이 정도의 매출 전망치라든지 가이던스가 나오면은 저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엔비디아는 앞으로 이제 전망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봤던 게 이게 만약에 H20 문제만 없었으면 그 마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몇 억짜리 넘게 하는 그 칩을 막 전 세계에서 막 줄 서서 사는데 PER 30배? 요거는 조금 생각보다 충분히 더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40달러까지 시간외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테슬라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 다른 이슈들보다 그 6월 12일에 로보택시가 나온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있었어요. 네, 이거 신뢰해도 되는 건가요? 딱 진짜 보름 남았는데. 지금 한숨부터 쉬시니까 일단 무섭네요. 주가가 356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랐는데 이제 어제 유일하게 또 테슬라만 또 빠졌거든요. 네. 예, 사실 올라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도주에서 나와갖고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100 몇 시간을 지금 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 피셜이죠. 네, 뭐 알 수는 본인, 없지만. 네. 뭐 근데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예. 그 정도 자기가 이제 관심을 쏟는다에 사실 이제 투자가들이 또 이제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매출적인 측면 이런 데를 본다면 사실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악재를 계속 본다면은 전기차 판매 이미 이제 4월 달도 사실 유럽이 또 반토막 났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전기차 판매 1분기에 판매량만 해도 전년 대비 13% 감소했죠. 매출액도 전년 대비 9% 감소했죠. 뭐 이렇게 본다면 올해
지금 이제 2025년도 매출 전망치가 이미 하향 조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비해서 한 4% 증가하는 걸로 기존에는 한 16%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요? 이미 다 하향 조정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포워드 PER이 지금 171배가 나와요. 일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뭐 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뼈가 진짜 부러지도록 잠을 자면 안 되겠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웨버가 이미 구축을 좀 많이 해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불안감도 사실 저는 좀 있어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 매출액 증가가 이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무리 이게 나와도 문제는 다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의 교통 상황, 교통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기후 같은 걸 감안하면은 이 캡이 있거든요. 그 이상은 못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예. 보면은 이게 과연 테슬라를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가?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ESS 얘기했을 때 이것만 갖고도 뭐 전체 매출의 30%를 넘길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하고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보고 그다음에 XAI에 대한 또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 및 저기 신제품 개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미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오픈 AI까지 이미 지금 치고 나간 게 너무 빨리 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뭔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그쵸. 있지만은 예. 이게 진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갭이 있고요. 일단 주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356달러까지 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한 289달러예요.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러네요. 지금. 네, 그래서, 목표가를 넘었네요.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런 타이밍이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적인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4월 유럽 반토막 났고요, 진짜로. 그런데다가 로보택시 뭐 기대감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이건 또 물음표가 좀 달리는 상황이고 뭐 일단 일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숫자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번 주와 오늘장 마무리하는 전략으로는 반도체 잔치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반도체 저는 뭐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반도체는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재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테슬라 이슈도 있고 FOMC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내일까지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